똑바로 해, 똑바로 해라고.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에모텔 로비, 분주하지만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3시, 나른한 시간이지만 호텔의 품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지요. 이선우는 캐주얼하지만 고급스러운 차림으로 호텔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예약실의 이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최고급 스위트룸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고객 응대 태도부터 청소 상태, 직원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가로이 노트북이나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처럼 보였지요. 이선우는 며칠째 호텔의 이곳저곳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업무 지시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에 앞서 M호텔의 서비스 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서였죠.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냉정한 경영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친절한 장기 투숙객으로 알고 있을 뿐 그가 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총지배인조차 베일에 쌓인 그룹의 감사가 한번 올 거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 실체를 알지 못했죠. 잠시 후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박현아가 호텔 정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1층 라운지 바에 위치한 직원 대기 공간 쪽으로 향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이곳이 본인의 집이라도 되는 듯한 거만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박 씨를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의 태도는 존경보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박현아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훑어보면서 직원들의 움직임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현아는 남편이 총지배인이라는 사실을 신분 상승의 증표처럼 여겼습니다. 호텔을 자주 드나들며 직원들에게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곤 했지요. 특히 신입 직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녀에게 직원들은 봉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맞춰야 할 하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었습니다. 라운지바 안쪽 신입 직원 윤아영이 재고 목록을 확인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박 씨에게 음료를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했었지요. 박현아는 윤아영을 보자마자 매의 눈빛으로 그녀의 복장과 태도를 스캔하였습니다. 윤아영은 순간 얼어붙어 하던 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뭐 찾으시는 거 있습니까? 박 씨의 등장만으로도 평화로웠던 일상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죠. 박현아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 평화로운 일상은 균열이 갈 것이라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현아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아영 씨, 지난번 실수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정신교육이 더 필요할까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윤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선우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의 태도가 아닌 직원을 대하는 한 여성의 오만한 태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어졌고 호텔의 고객 만족도를 저해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오만과 독선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내내 M호텔 라운지 바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현아가 등장한 이후 그 우아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윤아영은 박현아의 질책에 어깨를 움츠린 채 가까스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음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작은 실수라도 할까봐 잔뜩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박현아는 윤아영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을 합니다. 저런 덜 떨어진 직원이 내 남편의 호텔에 있다니. 또다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다음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선우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보게 됩니다. 이선우는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라운지바 전체를 예리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박현아는 그런 그를 그저 한가한 손님 정도로 치부하고 지나쳤지요. 박현아는 윤아영에게 다가가 쟁반 위에 놓인 컵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다시 한번 시비를 걸었습니다. 컵이 기우뚱하며 음료가 쟁반 위에 살짝 엎질러졌습니다. 윤아영은 당황하며 즉시 냅킨을 찾아 닦으려고 하는데 박현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 윤아영 씨, 아직도 그런 실수를 해요? 컵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는 건가요? 당신 이 정도 수준으로 일해서 월급 받으려면 호텔 망하겠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손님들 앞에서 이 무슨 추태예요? 당신 같은 직원은 서비스업에 있으면 안 돼요. 당장 총지배인에게 이야기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라고 해야겠어요. 박현아의 목소리는 라운지 바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그들의 대화에 주목했지요. 우아한 라운지 바의 품격은 순식간에 얼룩져 버리고 말았으며 윤아영의 얼굴은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이선우는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관찰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박현아의 행동이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호텔의 서비스 정신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선우는 잠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다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컵에 담긴 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아직은 좀 일러 조금만 더 지켜보자 속으로 혼잣말을 되새겼습니다. 이선우는 박현아에게 당장 개입하기보다는 그녀의 행동이 호텔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냉정한 경영자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박현아의 행태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마치 무엇인가를 촬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현장의 소음과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아는 여전히 윤아영을 향해 큰 소리로 저기 저 손님 물 좀 더 갖다 줘야 되겠는데 여기 테이블 빨리 치워. 손님 오셨어. 빨리 주문 받아. 이번에는 업무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말로 마치 그녀의 상사인 양 일을 시키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강조하며 윤아영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총지배인의 아내에게 말을 섞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윤아영은 박현아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선우는 이성적인 눈과 냉철한 가슴으로 박현아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품격은
단지 인테리어나 서비스 매뉴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직원을 대하는 태도,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저 여자의 오만한 행동이 호텔의 진정한 품격을 갉아먹고 있어. 이선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M호텔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의 씨앗이었습니다. 박현아의 고압적인 태도는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하영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듯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라운지 바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상태였고 윤하영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선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객의 입장이 아닌 기업을 책임질 경영자의 시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방금 중요한 업무를 마친 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정확히 박현아와 윤하영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아는 이선우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자 짜증 섞인 표정으로 손님 주제에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혼잣말을 내뺏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박현아는 이선우를 향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고와 위협을 담고 있었죠. 손님, 조용히 커피나 마시지.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저 직원과 아는 사이라도 되세요? 이선우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윤하영에게 시선을 돌려 따뜻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동요되지 마세요. 고객 응대 매뉴얼에 집중하시고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 걱정 마세요. 이선우는 박현아의 존재를 무시하며 그녀의 권위를 역으로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현아가 격분하며 이봐요. 지금 이 호텔 총지배인의 아내인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함부로 직원 교육에 간섭하는 거죠?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박현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총지배인의 아내라는 지위를 내세우며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두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었죠. 이선우는 이 순간이야말로 M호텔의 서비스, 품질과 조직 관리의 심각성을 박현아에게 각인시켜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박현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사과요? 제가 왜요? 저는 그저 이 호텔에 투숙 중인 고객으로서 이 라운지 바에서 심각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조직 내 리스크를 목격한 것뿐입니다. 귀하의 그 고압적인 태도는 이 호텔의 브랜드 가치를 지금 이 순간에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정도 리스크는 당장 조치해야 할 우선순위 문제로 보입니다만 이선우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선우의 말은 평범한 고객이 쓸 수 있는 어휘가 아니었습니다. 서비스 품질 저하, 조직 내 리스크, 우선순위 문제 같은 전문적인 경영 용어는 박현아를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고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을 느꼈지만 이미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현아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웃기지 마세요. 당장 내 남편 김민준 총지배인에게 전화해서 당신 방을 빼게 만들 겁니다. 당신은 이 호텔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게 할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권위를 사용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선우는 고개만 살짝 젓고는 싸늘하고 결연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신은 오늘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박현아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박현아는 분노에 찬 채 총지배인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격분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분에 못 이겨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총지배인 김민주는 그룹 본사로부터 온 불길한 내부 감사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고위 경영진의 비공식적인 현장 점검이 임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김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박현아의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행동이 언젠가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늘 염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고집과 오만에 밀려서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리고 박현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장 그 오만한 손님을 처리해야겠어요. 오늘 라운지 바에서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직원 교육에 간섭하고 나한테 모욕을 줬어요. 당장 그 사람 객실에서 끌어내야 돼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호텔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떡해? 대체 누가 여보한테 모욕을 줬다는 거야? 김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박현아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박현아는 더욱 더 흥분하며 어떤 건방진 놈이 지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해요? 내가 총지배인 아내라고 밝혔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방을 빼게 하겠다고 했더니 비웃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갔어요. 당장 그 사람 방 번호 알아내서 짐 싸서 내쫓아버려요. 김민주는 아내의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단순히 방을 빼게 하겠다는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손님에 주목했어요. 일반적인 고객이라면 방을 뺀다는 말에 감히 고객한테? 이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 그냥 자기 방으로 갔다는 말에 그는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며 가슴이 점점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받은 내부 감사 관련 보고서를 떠올리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죠. 그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고 아내에게 그 손님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았고 박현아는 자신이 받은 모욕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캐주얼하지만 비싸 보이는 옷차림이었고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 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김민주는 그 설명을 들을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룹 내 젊은 임원들 중에서 들어본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김민주는 담담하면서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알겠어. 그리고 김민주는 바로 객실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박현아가 언급한 고객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오후에 라운지바 근처에 앉아 있다가 우리 직원하고 얘기했던 그 사람 맞지? 예, 맞습니다. 총지배인님. 알았어. 그 고객 객실 번호 좀 알려줘. 그분은 현재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묵고 계십니다. 뭐, 스위트룸? 고객 이름은 어떻게 돼? 총지배인님, 예약자 이름은 이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았어. 김민주는 전화를 끊고 여보,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방은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야. 예약자 이름은 이대리라고 되어 있다고 해. 박현아는 비웃으며 이대리? 고작 대리 나부랭이가 나한테 그런 무례를? 내가 대충 봐도 명품으로 휘감았던데 짝퉁이었나 보네. 어린애가 허세 부리려고 무리해서 스위트룸에 묵는 거겠지. 박현아는 이대리라는 이름에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름만으로 상대방의 신분을 재단하고 무시하는 오만함을 또다시 드러냈죠. 하지만 김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룹 내 가짜 직급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장기 투숙하는 대리라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지요. 여보,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장기 예약할 정도의 대리라면 뭔가 석연치 않아. 혹시 그분이 그룹 내부 감사팀 직원일 수도 있어. 당신이 총지배인 아내라고 밝힌 것도 문제지만 고객을 함부로 내쫓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여보, 또 겁먹었어? 누가 당신 총지배인 자리를 뺏을까봐?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요. 당신이 이 호텔 총지배인이라는 것을 그 이대리 나부랭이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해요. 당장 조치를 취해요. 김민주는 아내의 고집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죠. 그는 일단 고객에게 경고를 주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박현아가 저지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총지배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선우, 즉 이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고 김민주는 최대한 정중하면서도 자신이 총지배인이라는 권위를 잃지 않으려는 미묘한 어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박현아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선우에게 주의를 주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선우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김민주는 애써 정중하게 고객님, M호텔 총지배인 김민준입니다. 오늘 라운지 바에서 저희 직원의 배우자분과 불편한 일이 있으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편안한 투숙을 방해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의 배우자분께서 호텔의 가족으로서 직원들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는 자신의 아내를 호텔의 가족으로 칭하며 박현아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는 그의 말을 중간에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스위트룸에 앉아있던 이선우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듯 싸늘해졌지요. 이선우는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총지배인님, 직원 동료가 아니라 모욕이었죠. 그리고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입니다. 총지배인님은 지금 본인의 아내가 호텔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를 오해로 축소하고 심지어 동료라는 미명하에 옹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민주는 당황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객님, 하지만 저희 내부 사정이 이선우는 말을 끊으며 내부 사정이요?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호텔에서 총지배인 배우자가 직원을 공공연하게 괴롭히는 것이 내부 사정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총지배인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대로 덮고 가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선우의 어조는 더 이상 단순한 고객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직 전체의 비효율과 부패를 지적하는 경영자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김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라는 단어는 그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긴 감찰관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박현아가 흥분하면서 김민준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장 끊어버려요. 저런 건방진 손님한테 왜 쩔쩔매고 그래요? 당신 권위를 좀 세워요. 김민주는 결국 아내의 눈치를 보며 마지막으로 체면을 세우려 시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굴욕감이 섞여 있었죠. 김민주는 마지막 분노의 힘을 쥐어짜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고객님께서도 저희 가족에게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저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배우자분께서 이선우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총지배인님. 저도 이 호텔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곧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총지배인님의 대처와 태도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귀하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호텔이 어떤 상황인지 저도 위쪽에 명확히 보고하겠습니다. 이선우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제 서류를 검토하는 냉철한 회장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대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민주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박현아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김민준 총지배인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박현아는 이선우의 마지막 경고에 대해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남편에게 잘했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권위를 지켜줬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아는 통화 내용을 듣고도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대리라는 허세 부리는 고객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 최종 보고서, 위쪽에 명확히 보고라는 이선우의 말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직감했습니다. 그가 상대한 것은 고객이 아니라 자신과 이 호텔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룹의 실세라는 것을요. 박현아는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으스대면서 말했다. 잘했어요, 여보. 그렇게 길을 눌러줘야지. 이제 그 이대리 나부랭이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 호텔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이참에 윤하영인가 하는 애도 당장 해고해버려요. 기강을 잡아야지. 김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뭘 한 건지 알아? 당신 지금 이 호텔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한 거야. 이대리라니? 펜트하우스에 장기 투숙하는 대리가 세상에 어딨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그룹 회장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신분을 숨기고 현장을 점검하러 온 거야. 박현아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지만 이내 부인하였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 아들이면 경호원을 몇 명이나 데리고 다니겠지. 괜히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 마요, 여보. 당신 쓸데없이 겁먹는 거 하루 이틀인가. 김민주는 아내에게 더 이상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선우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몇 번의 연결 시도 끝에 비서실장과 통화가 이루어졌지요. 김민주는 침착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급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선우 이사님께서 저희 M호텔에 투숙 중이신지요? 예. 가명으로요? 이대리라는 이름으로요?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에 나지막하면서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주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절망하였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이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진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대답만이 박현아의 어깨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총지배인님? 이사님께서 비공식적으로 현장 점검 중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우 불쾌하고 무례한 일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그룹에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김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희망을 잃었고 오직 절망과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제서야 박현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 아들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지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분이 바로 그룹의 후계자 이선우 이사님이야. 회장님 막내 아들이라고. 당신 그 허영심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날려버렸어. 박현아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자신이 이대리 나부랭이에게 쏟아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의 시작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M호텔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김민준 총지배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곧 본사로부터 날아올 통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제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모습으로 초조하게 앉아 있는 박현아가 있었습니다. 박현아는 어젯밤 내내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이미 그녀에게 실망을 넘어선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김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그룹 인사팀장이었습니다. 김민준 은침을 꿀꺽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현아는 숨을 죽인 채 남편의 얼굴만을 바라보고요. 네, 인사팀장님. 김민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인사팀장의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박현아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보며 이미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했지요. 몇 분 후 김민주는 알겠습니다. 지침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손은 전화기를 놓치지 않으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했어요? 설마 해고는 아니겠죠? 징계 정도겠죠? 제발. 김민주는 박현아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해고야. 해고.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고당했어. 총지배인직에서 즉시 해임이야. 인사팀장은 내가 호텔 경영과 직원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말하더군. 물론 결정적인 이유는 당신이 만든 거지. 김민주는 절망적인 현실을 아내에게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박현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지요. 그리고 남편의 해고는 곧 자신의 화려했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안락했던 지위를 잃게 된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다 고칠게. 내가 이사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당신 자리는 지켜야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늦었어. 이선우 이사님이 말씀하신 책임 있는 조치는 바로 나였던 거야. 직원들에게 모욕을 준 사람이 호텔을 들락거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덮고 정당화하려 한 나의 태도가 더 큰 문제였겠지. 회장 아들 앞에서 당신 허영심 부리다가 우리 둘 다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김민주는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미련이나 분노보다는 깊은 체념만이 남아 있었지요. 박현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권위의 공간이 아닌 자신의 어리석음이 낳은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김민준 총지배인이 짐을 싸서 호텔을 떠나는 모습은 많은 직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해고가 전적으로 총지배인 사모의 갑질 사건 때문이라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이용해 남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몰락은 직원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김민주는 호텔을 나서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박현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한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며 호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마지막으로 호텔 입구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그에게는 이제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영광이자 고통스러운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M호텔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룹 본사에서 파견된 젊고 유능한 신임 총지배인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선우 이사의 현장 점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강도 높은 서비스 혁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변화는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특히 라운지바 직원 윤하영 씨는 이선우 이사의 보고서에 언급된 공로를 인정받아 정식 직원으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라운지 바에서 이선우 이사를 마주쳤습니다. 그때의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이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하영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윤하영 씨, 지난번 일로 많이 놀랐을 텐데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호텔의 진정한 가치는 훌륭한 직원들에게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편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우 이사는 M호텔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라운지 바를 둘러보았습니다. 라운지 바는 예전과 다름없이 우아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는 진정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현아의 오만함으로 얼룩졌던 호텔의 품격은 이제 회장 아들의 단호한 결단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선우 이사는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인 그룹 회장님에게 최종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간결했지만 강력했습니다. M호텔 내부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와 경영진의 방만한 대처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작할 때입니다. 총지배인의 아내라는 지위를 악용해 남을 괴롭히던 박현아의 오만함은 결국 남편의 직위까지 잃게 만드는 파국을 불렀습니다. 회장 아들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호텔을 찾았던 이선우 이사의 단호한 결단은 불의와 오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M호텔은 그렇게 다시 진정한 품격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